안녕하세요. 사건 엑스파일 참맛입니다. 오늘은 한 고등학생이 저지른 범행에 대해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사건의 잔혹함에 비해 사람들 사이에 잘 알려져 있지 않은 사건이기도 합니다. 기사나 각종 자료들마다 사건 내용이 조금씩 상이해 일단 한쪽 이야기로 큰 줄기를 먼저 진행을 하고 상이한 몇 가지 내용들은 뒤에 따로 이야기하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건의 발단은 1998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경상북도 구미의 모 고등학교에 다니던 임모군은 흔히 말하는 비행 청소년이었습니다. 임군은 이미 2건의 폭행 전과가 있었고 가출을 일삼으며 아버지의 자동차를 마음대로 타고 다니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던 1998년 11월 우연히 알게 된 검정고시 준비생인 임모양에게 첫눈에 반한 그는 사촌 오빠로 알고 지내자며 접근하지만 임양은 그를 거부하며 거리를 둡니다. 이후 임군은 한 달가량 임양에게 적극적인 구애 공세를 펼쳤지만 임양은 그를 외면하고 다른 남자와 사귀게 됩니다. 이에 격분한 임군은 그 뒤에도 임양에게 지속적으로 집착을 보였으나 그녀가 계속 외면하자 1999년 2월 23일 오후 아버지의 자동차를 끌고 나와 친구 권모군과 함께 임양의 집으로 향합니다. 이들은 그날 밤 10시쯤 임양의 집에 들어가 가족을 흉기로 위협하고 임양에게 칼을 들이대면서 그녀의 머리채를 잡고 끌고 나옵니다. 그렇게 임양을 납치한 그들은 그녀를 데리고 부산을 갔다가 경상북도 상주로 잠입합니다. 임양 부모의 신고를 받은 구미경찰서 경찰들은 이들의 행방을 추적하기 시작합니다. 납치 이틀째인 2월 25일 오후 2시 30분경 상주시 한 식당 앞에서 휴대전화를 걸고 있던 공범 권군을 검거합니다. 경찰은 권군을 계속 추궁했고 임군과 만나기로 약속한 장소를 알아냅니다. 그리고 구미경찰서 경찰들은 관할 상주경찰서에 지원 요청을 하고 이에 상주경찰서 동문파출소 소속 김인배 경장과 김성균 순경이 임군과 권군의 약속 장소로 출동하게 됩니다. 이들은 오후 5시 30분경 상주시 모 여관 뒤편 정미소 창고 앞에서 임군 아버지의 차량을 발견했고 그렇게 임군을 검거하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임군은 경찰이 수갑을 채우려고 하자 격렬하게 저항했고 몸싸움으로 이어졌습니다. 몸싸움을 벌이는 과정에서 경찰의 389경 권총을 빼앗은 임군은 공포탄 1발과 실탄 2발을 쏩니다. 그 결과 김순경은 오른쪽 눈 위에 관통상을 입고 그 자리에서 숨졌고 김 경장은 왼팔에 실탄을 맞아 피를 흘리며 쓰러집니다. 임군은 곧장 임양을 데리고 자동차를 타고 도주하려고 하였으나 열쇠가 없는 것을 눈치챕니다. 몸싸움 과정에서 열쇠가 떨어진 것으로 판단한 그는 다시 경찰관들이 쓰러져 있는 현장으로 향합니다. 현장에서 총상을 입고 쓰러진 김 경장이 무전으로 지원을 요청하고 있는 것을 본 임군은 김 경장을 향해 추가로 권총 2발을 더 발사합니다. 이후 임군은 지원 출동한 경찰들을 피해 정미소 안으로 임양을 끌고 들어가 문을 걸어 잠그고 인질극을 벌입니다. 경찰 무장기동대 60여 명이 정미소를 에워싸며 자수를 권했지만 임군은 격렬하게 저항할 뿐이었습니다. 결국 경찰이 진압작전을 시작하자 임군은 임양과 함께 죽겠다며 임양의 후두부를 가격하고 흉기로 임양의 목과 손목, 허벅지 등을 마구 찔렀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왼쪽 손목을 찌르며 자해극을 벌입니다. 경찰은 그런 임군에게 실탄 2발을 발사해 어깨와 목을 명중시켰고 1시간 20여 분간의 대치 상황 끝에 오후 6시 50분경 임군을 검거합니다.
팔, 가슴, 엉덩이에 총상을 입은 김인배 경장은 병원으로 후송되어 6시간에 걸쳐 수술을 받았으나 결국 상태가 악화되어 다음날 오전 4시경 사망했습니다. 한편 임양은 겨우 목숨을 건졌지만 후두부를 가격당한 충격으로 뇌출혈이 발생했고 뇌진탕 증세를 보였으며 시신경이 심하게 손상되는 등 후유증이 남았습니다. 경북경찰청은 숨진 김경장과 김순경을 순직으로 처리하고 한 계급시 특진을 추소하기로 했습니다. 납치극을 벌였던 임구는 살인 및 특수공무집행 방해 등의 혐의로, 공범 권구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각각 구속되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그리고 재판 결과 임구는 무기징역을 선고받았고 권구는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임군과 권군이 저지른 범행으로 경찰관 2명이 사망하고 고등학생 1명이 중상을 입었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에서 제일 의문인 점은 김경정과 김순경 중 누구의 총을 어떻게 탈취해 몇 발을 쏘았는가입니다. 기사나 자료마다 내용이 많이 달랐습니다. 자료들 중에는 김순경의 총기를 탈취했다는 내용이 조금 더 많았습니다. 김순경이 수갑을 채우려고 하는 순간 김순경 허리에 있던 권총을 빼앗아 김순경 머리에 1발, 김경장 왼팔에 1발, 이후 나중에 김경장에게 2발을 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김순경이 아니라 김경장의 총을 빼앗아 쐈다는 자료도 있습니다. 또한 대부분의 자료에선 수갑을 채우려다 허리에 있는 권총을 빼앗긴 것으로 나오지만 일부 자료에서는 임군과 경찰이 몸싸움을 벌이는 과정에서 땅바닥에 떨어진 권총을 임군이 주워 쏜 것으로 나오기도 합니다. 그 밖에 임군이 발사한 실탄이 총 몇 발인지도 정확하지 않습니다. 지금의 경찰은 389경 3인치 권총을 사용하지만 당시엔 389경 4인치 권총을 사용했습니다. 3인치 권총에 비해 실탄이 1발 더 들어가는 4인치 권총은 총 6발을 장전할 수 있고 첫 발은 비워두고 두 번째 발부터 공포탄 1발과 실탄 4발을 차례대로 넣었다고 합니다. 따라서 권총 한 자루당 실탄은 최대 4발까지 발사가 가능했습니다. 당시 경찰관들이 맞은 총상도 딱 4군데입니다. 하지만 실탄이 4발이 아니라 6발이 발사됐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이 주장에 따르면 처음 김경장의 총으로 실탄 2발을 김순경과 김경장에게 각각 발사하고 총을 버리고 도망치려다가 자동차 열쇠를 찾으러 다시 현장에 온 임구는 사망한 김순경에게서 총을 꺼내 김경장에게 2발을 쏘고 이후 임양에게도 같이 죽자며 권총을 발사했으나 임양이 저항이 1발은 빗나가고 나머지 1발은 땅바닥에 떨어져 총탄이 모두 소진됐다는 것입니다. 이 주장에 따르면 김경장의 총으로 실탄 2발, 김순경의 총으로 실탄 4발이 사용된 것입니다. 당시 경찰은 자세한 내용을 감추기에 급급했습니다. 그래서 사건의 심각성에 비해 우리에게 덜 알려져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을 다시 살펴보는 이유는 경찰의 안이한 대처나 방심이 불러온 참사가 아닐까 하는 점에서였습니다. 임군을 보다 더 확실하게 제압하고 수갑을 채웠더라면, 임군이 흉기를 소지한 걸 알고 있던 경찰이 애초에 더 많은 인원을 사건 현장에 보냈더라면 각각 2 아이의 아빠였던 김경장과 김순경이 숨질 일도 없었을 것이고 임양에게 평생 짊어지고 갈 후유증을 안길 일도 없었을 것입니다. 경찰은 자신들의 허술하고 안이한 대처를 감추려고 했던 것인지 정확한 정보를 공개하지 않았고 이 사건은 우리의 기억 속에서 빠르게 잊혀져 갔습니다. 경찰의 대처와는 별개로 이 사건은 고등학생이 저지른 끔찍한 범행입니다. 임구는 이미 폭행 전과가 있었지만 선도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선도조건부 기소유예란 미성년자가 범죄를 저지른 경우
선도위원회 선도를 통해 재범을 방지하고 개선하도록 하고 일정 기간 기소를 유예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1998년 7월 이 선도유예 처분을 받은 임구는 1999년 2월 참혹한 범행을 저지릅니다. 선도조건부 기소유예의 목적과 목표와는 엇나간 결과입니다. 요 근래에도 미성년자 범죄에 관해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미성년자 범죄에 대한 대처가 지난 20여 년 동안 어떤 것이 변했고 어떤 것이 나아졌는지, 또 미미한 부분 없었는지 다시 한번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사건 엑스파일 참맛이었습니다. 임구는 검거 후 최초 진술 시 총기를 사용한 이유에 대해 놀라서 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임군이 경찰의 총기를 뺏어서 쏜 것이건 땅바닥에 떨어진 것을 주워서 쏜 것이건 간에 자신이 도망치기 위해 의도를 가지고 쏜 것이 분명합니다. 놀라서 갑작스럽게 쐈다는 진술은 말이 안 됩니다. 또한 임군은 무전을 하고 있는 김 경장을 향해 두 발의 총탄을 더 발사했습니다. 이는 명백하게 자신에게 위험이 될 것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성이 있는 총기 사용이었습니다. 앞서 임군의 구애에도 불구하고 임양이 다른 남자와 사귀게 된 것에 격분해 납치한 것으로 말했지만 몇몇의 자료에서는 임군과 임양이 연인 사이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임양을 납치한 이유에 대해서도 많은 다른 이야기들이 있었습니다. 한 달가량 사귄 사이였는데 잘 만나주지 않자 납치했다는 이야기, 임양이 헤어지자고 하자 납치했다는 이야기, 같이 가출해서 동거하자는 제안에 응하지 않자 납치했다는 이야기 등등 많은 다른 이야기들이 있었습니다. 지금에 와서 이들 둘 사이의 진실을 알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그 진실은 그들만이 알고 있겠죠. 이상 뒷이야기였습니다.